네, 안녕하십니까. 신플랫폼 대표 임재건입니다. 아마 밑에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AI와 관련돼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주제로 깊이 있게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한 100여 건의 AI 프로젝트를 하면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AI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우리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피지컬 AI는 거의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덮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0% 이상은 데이터 문제입니다. 그리고 20%는 LLM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의 문제입니다. LLM은 수식을 이해 못합니다. 현실을 이해 못해요. 언어로만 이해하지. 이걸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LLM을 통해서 아무리 로봇 학습한다고 해도 아까 질문에 나왔던 병따개를 따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현실의 법칙과 현실의 노하우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LLM은 학습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두 가지 문제를 정말 이해하시고 현실을 봐야지 한 몇백억을 쓰고 날리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희가 100여 건의 AI 프로젝트를 하면서 솔직히 한 절반 이상은 실패했어요. 근데 왜 실패를 말씀드리냐? 실패를 봤을 때 그걸 통해서 다시 저희는 그 다음에 방향수정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두로 먼저 말씀드리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용 AI와 관련돼서 최초로 작년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상장할 때 계엄령 시국에서 상장하여서 지금의 증시랑은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참 어렵게 상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15년 동안 산업용을 하였고, 저희는 상장할 때 딱 얘기 나눴던 게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피지컬 AI나 제조 AI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든 지 한 15년 되었고, 초기에는 저희가 데이터 수집, IoT 위주로 하면서 피지컬 AI, 특히 저희는 시계열 전형 데이터 타블로 분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주 고객이 반도체 고객입니다. 반도체에서 AI 공정을 유일하게 저희가 하면서 해외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하고 SK가 너무 잘하죠. 근데 거기서 AI 공정을 한다고 한들 그 솔루션을 해외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독립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올해는 여러 가지 걸 하고 있고요. 올해 프로젝트, AI 프로젝트는 거의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산업용 AI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철저하게 보안과 인증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반도체 기업들 대상, 아니면 국가 보안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보안 인증을 다 받았고요. ISO 인증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하겠습니다. 다들 AI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88%가. 그런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 거는 7%도 안 됩니다. 근데 저것도 좀 과하다고 봅니다. 1%도 안 될걸요, 지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내는 건 1%도 안 될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꼭. 이런 광활하게 나오는 멋진 로봇을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 로봇은 일을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럼 곧 있으면 하겠죠. 그러면 이 7%밖에 안 되는 이 문제들 속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돈을 몇 천조를 쪼가 넣었는데 왜 안 될까? 말은 잘하고 계획은 잘 세우는데 왜 현실만 가면은 이놈이 삽질할까? 에 대한 문제입니다. AI 모델은 솔직히 올해부터는 개나 소나 다 만듭니다. 근데 그 개나 소나 다 만든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돌아갈 때는 밑에 어마어마한 걸 거쳐야 됩니다. 데이터 관리, 모델 관리, 인프라 관리, 그리고 사용성 관리, 그리고 그걸 다시 체크하는 선순환 구조. 즉,
모델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 시간으로 봤으면은, 한 10%라고 하면은, 나머지 90%는 모델과 상관없는 딴 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나 아니면은 윗분들은 모델 만들었으니까 이제 끝난 걸로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빨리 적용시켰습니다. 하고 나서는 대부분 다 현장의 그 지저분한 데이터, 누락 데이터, 그리고 계속 바뀌는 공정 데이터 속에서 한 2년 전에 만든 모델은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 많은 관계자분들 아니면은 기업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은 기존에 POC 했던 거 다 날라갔죠. 네, 그것을 자산화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의 몰드들이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하더라도, 솔직히 많이는 없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삼성하고 저희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랑 일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잘 나갈지 몰랐는데, 그때 제가 할 거 된다 생각이 드는데, 하는 순간 저희는 이 자리에 없겠죠. 제가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오픈은 못하지만은, 이제 초기 대기업들하고 많이 일했습니다. 대기업이니까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래서 AI를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보면은 AI를 쓸 수 있는 데이터가 1%도 안 됩니다. 저희는 IoT라든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아주 노하우도 많이 있는데도 가서 오만 걸 다 해도 쓸 수 있는 데이터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 아무리 AI 모델을 채식을 들고 온다고 하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1%밖에 안 돼. 왜 안 될까 보니까 각 MES에 데이터가 있고 저희 PRM에 있고 아니면 저 로그 파일에 있고 누구는 그냥 개인 PC에만 있어요. 이런 데이터 사일로도 문제 있고, 그리고 포맷이 다 틀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수집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별로 메타 태그, 즉, 이 분석하기 위한 이 의미를 매핑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아마 4대 대기업들 안에서 안 해놨을걸요, 솔직히. 그런데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처리, 누락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튀는 문제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는 있는데 쓸 수 있는 데이터 1%밖에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뷰는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가 꼭 다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AI 모델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AI 모델은 3개월 지나면 종이 나오는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데이터 정리부터 하시면 좋은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게 AI 레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한 10년 전에 빅데이터 막 하는 얘기 나왔는데, 빅데이터랑 하는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랑 일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모아서 어떻게 하지에 대한 게 없었는데, 지금은 AI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선호가 바뀌었죠. 즉, 데이터를 AI 레디화 시킬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러한 조건들, 데이터를 이제 통합을 하고, 거버넌스로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데이터 파이프라인 하면은 장비에서 올라온 파이프라인, MES 파이프라인, ERP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저희가, 여기 나온 숫자들은 전부 다 저희가 공신력 있는 데서 가져온 숫자들이에요. 근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29%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 10% 온것 같고요. 근데 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29%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인식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한 AI를 도입해야지라고 하죠. 그래서 POC를 합니다. 그래서 잘 성과 나옵니다. 잘 정돈된 데이터 샀으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공을 하죠.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자율 제조한다. 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GPU 가격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AI 모델 개수 시스템 구축하는 순간부터 ROI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무부서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거지라고 설득시켜서 돈 받아서 했어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이제 정말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야라고 파악해보니까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가 문제였다라는 걸 다시 돌아옵니다. 백투더 베이스로 옵니다. 그래서 85%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다시 지금은 AI 레디를 하기 위한 데이터 레이크로 다시 옵니다.
AI를 실패를 해서 조용히 뒤로 옵니다. 밖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지금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위주였어요. BI 그냥 대시보드 저 위에 회장님들 보기 위해 만든 거였죠. 근데 지금은 회장님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지금 5년 지나면은 어차피 세계는 바뀌어 있습니다. 자율 제조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무조건 AI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AI 레디화 시키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 관리가 지금 놓쳐버리면은 이제 답이 없다 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AI 레디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 어떤 체계, 플랫폼 아니면은 마인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플랫폼이라는 것도 길게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비싼 돈 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갔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AI가 지나하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5년밖에 안 남았다고 봅니다. 5년 지나면은 무인 자동화 제조는 될 겁니다. 지금 노법사의 하드 발전소도 받을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편한 게 이제 데이터가 정제되고 발전되게 되면은 충분히 레디 데이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지능, 저는 LLM이 절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피지컬 AI와 LLM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칙, 물리법칙, 모든 수학을 통과하는 LLM을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도 아직 없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LLM으로 이상 감지하겠다? 100% 안 됩니다. 시도하지 마십시오. 하는 순간 나중에 그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AI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추론, 법칙, 그래서 최근에 이걸 결합시키는 게 뉴럴 심볼릭이라서 네트워크와 심볼릭 기법을 같이 결합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합 지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커사이 OS라고 저희 내렸어요. 이제는 플랫폼도 지나서 지역들마다 OS가 깔릴 겁니다. 즉, 데이터 수집, 운영, 모델 관리가 돌아가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돼야지 자율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코사이 OS를 해서 그 중간에 데이터 레이크가 딱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레이크를 다시 한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IT 쪽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정제하고 변환한다. 원래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일 마지막에 데이터 서빙 대신 여기에 BI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빠지고 필요 없고 BI 같은 거는 이제 서빙만 잘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데이터 수집도 뭐냐? IT 데이터, OT 데이터, 즉 디지털화된 데이터냐 아니면은 디지털 데이터와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 실제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LLM이 챗GPT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할까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PC 혁명과 모바일 혁명 30년 동안 갖춰온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블로그 데이터, 디지털화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가 30년 동안 쌓인 데이터를 얘가 학습한 것 뿐이에요. 본질은 그거예요. 근데 말 잘하네. 그럼 당연히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 들어갔죠. 그리고 돈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디지털한 데이터가 아닌 현실의 데이터로 해야 돼요. 현실의 데이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 IoT로 해가지고 올라온다. 제조 데이터 일부 있죠.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들어가요. 데이터도 다시 리팩토리, 그리고 모델도 다시 리팩토리. 그러니까 LLM이 잘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 착각이 지금 좀 많은 시행사가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재하는 과정이 당연히 들어가죠. 적재도 그냥 적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그 태그로 달아서 이 데이터가 뭐다라고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준화, 그 다음에 그거를 가다듬고, 그 다음에 정제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피처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AI 모델을 쓸 수 있게끔 잘 배분하면은 나중에 AI 모델은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줘 하면 그냥 만들어집니다. 실제로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어디 둘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AI 모델의
그렇게 많이 지금은 될 때가 아니다. 어차피 지금 모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에서 저희 구성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기존의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틀린 게 픽처 도출이라든가, 아니면 오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라는 현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 틀립니다.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거 잘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에이전트 써가지고. 근데 저기 있는 장비로부터 데이터 수집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파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로부터 실시간적으로 올라오는 경우에 따라 0.1%, 0.1초, 아니면 1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다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배치성, 이 장비가 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끝났어. 그러면은 가져온다든가. 그리고 도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로그 파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예전에 빅데이터 플랫폼들은 여기서는 단순하게 실시간 수보다 배치성이 많았죠. 그때 이런 현상에서의 어떤 추론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집 파트가 바뀌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마 AI 모델을 개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AI를 모델 개발할 때 실제 코딩하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됩니다. 전체 시간에.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EDA로 그걸 정제하고 누락시킨 걸 다시 넣고 그 지난한 작업을 하잖아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모델 아니면은 뭐 기존 일반적인 부스트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히 써. 그리고 학습한다고 대기하고 있죠. AI 엔지니어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이 루트를 해서 실제 코딩하는 거는 전체 업무에서 5%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80%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로우 데이터를 그냥 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그걸 정제하고 표준화시키고 그 다음에 쓸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로우 정제된 데이터에서 특징들, 뭐 표준 편차라든가 일반적인 나중에 분석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벡터 DB에서 벡터 DB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정제해서 이제 픽처 레이디 존까지 옮깁니다. 그러면 골드 레이어로 저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정제가 완료가 된 다음에 AI 모델 개발자 아무나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 AI 모델 개발자가 할 필요 없이 현업 엔지니어 분들이 하시기 편해요.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AI 모델 개발자들 들어오지 마시고 현업 엔지니어 분들이 살짝만 이해하셔서 수학만 살짝만 이해하시면 그만 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는 게 이 앞단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 데이터 변환 파트인데, 데이터 변환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이제 픽처 도출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이제, AI 모델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SQL 엔진에 들어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DF에서 읽어드려서 파싱해서 텍스트 추천한다든가, 이러한 것들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 파트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피처 레이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정형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시계열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런 피처 레이디 해서 그 항목들을 다 이제 기업들마다 용어도 틀린데요. 뭐 인디케이터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뭐 스페인이라는 용어도 어떤 이제 그걸 요약본에 쓰기도 하고, 이런 거 다 틀립니다. 즉 뭐냐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원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표출하는 몇 가지 값을 바꾼다라는 게 하는 게 필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넣어야지 라는 거고요. 뭐 벡터 DB는 앞에서 잘 언급하셨던 나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문서를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언어를 이해할 때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모델 레이디 상태 학습 데이터까지 딱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가 바로 AI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AI 모델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6개월씩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공통화시키게 되면은 AI 모델이 수백 개 돌아가더라도 지금 문제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 이제 서빙 파트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어서 이런 피처 레이디, 벡터 레이디, 그 다음에 스트림 레이디, 실제로 실시간적으로 데이터 올라왔을 때 출력할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제 바로 여기서
코어 AI 쪽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측 모델, 어떤 이제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이제는 일반 바이브 코딩을 하려고 해도 이 상태에서 하면은 얼추 거의 90% 이상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 현장은 90%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항상 요구하는 게 고객에 99.99%를 요구하세요. 근데 AI가 그게 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즉, 이러한 괴리감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산업용 AI는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어차피 기존의 모든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확률적 추론에 의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95%가 맥스라고 봐요. 데이터 문제도 있고. 나머지 5%를 어떻게 채울 건데, 왜냐면 산업에서는 5% 안 채우면 안 써요. 못 써요. 이 현실에서 지금은 잠시 눈 감고 있죠, 지금은. 근데 그거를 직시를 해야지 실제 우리가 한 5년 뒤에 밖에 없는 시간 동안 자율제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5%에 그걸 어떻게 채울 거냐. 분명한 거는 기존의 AI 모델의 확률적 추론 방식은 안 된다.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2017년도, 아마 초기부터 했을 겁니다. 저희가 모든 AI 모델들을 전부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해봤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성공 케이스는 어떤 게 성공했느냐? 기존의 AI 모델에 법칙을 넣거나 암묵지를 넣어서 그 남은 5%를 채웠습니다. 채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잘 채우느냐의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드시고 계시는 AI 소고기 같은 경우에서는 100% 다 저희가 판정합니다. 어떠한 산업에서 100% AX 전환하는 경우인데 거기서 저희는 AI 모델이 가지고 있는 AI 모델로 쓴 거는 한 70%고요. 30%는 그 판결했던 기존에 있던 노하우를 어떻게 잘 넣을까만 고민했어요. 그래서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AI 모델을 잘 만들까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법칙과 노하우를 어떻게 잘 넣을까로 고민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품질 관리합니다.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게 얘가 얼마나 누락됐느냐, 얼마나 이제, 기간 동안 잘 올랐느냐, 이런 것들 쭉 관리합니다. 그리고 리니지 트래킹, 계보 트래킹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품질 비전 AI는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전 AI랑 그때 공정에서 MES 데이터라든가 다른 ERP 데이터를 엮어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문제예요. 즉, 계보 관리, 품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계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떨어뜨려 놓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상한 지점을 잘 판정했어. 라고 해도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할 거 아니라 이 어떤 공정에서 어떤 설정값이 뭐가 문제였는가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이런 계보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별로 메타 태그, 이 데이터는 이런 의미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LLM이 잘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판정했어, 잘. 피지컬 AI 연관된 거, 뉴로심블링으로. 한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해주면은 이 메타 태그라든가 계보를 보면서 쭉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해요. 기가 막히게. 즉, 이런 부분만 잘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생각보다 잘한다는 겁니다. 즉, LLM이 잘하는 거한테 잘하는 거 시키면 되지, 못하는 거를 끊임없이 시키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였죠.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저희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일부 오픈된 내용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했을 건데 그걸 현장에서 해봤거나 못 해봤거나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에 있어서 정확한 걸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XAI, 즉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꼭 필요하더라라고 보고 있고요. 성공 가치야 이런 제너럴한 얘기들은 저희가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피처 레디입니다. 지계열에서 어떤 피처를 잘 도출해서 잘 할 거냐. 저희가 이상 탐지 모델은 저희가 진짜 많은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적절한 피처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AI 모델 만들 때마다 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잘 갖춰진 속에서 만들게 되면은 의미가 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수율 개선하는 어떤 이제 분량 예측하는 부분도 여기서 이제 피처 레이디 똑같은 영역이죠. 이제 여기서 왜 이 원인이 됐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플러스해서 옆에 이제 벡터 레이디 데이터, 라그랑 결합시켜서 이걸 설명하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가 잘 되면은 실제 데이터와 AI의 갭을 메꿀 수 있습니다. 즉, AI 만들 때 거의 계속 반복해서 썼던 80%의 시간을 플랫폼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킴을 통해서 이걸 생성할 수가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AI 개발자가 아닌 현업분들이 직접 하시게 되면은 그 노하우가 들어가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업분들, 아니면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할 때입니다. AI 개발자가 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좀 뷰가 컴퓨터 사이언스 뷰보다는 약간 이제 피지컬, 원래 전공도 기초물리 전공이었는데요. 이런 쪽 뷰 관점에서 오히려 더 맞다라고 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뷰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장 피지컬 부분은 이 부분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이 제일 잘하십니다. 근데 이걸 제일 잘하시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걸 갖추게 되면은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레디화 시키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다시 인사이트 얻고 다시 그 바탕으로 고도화하고 해야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게 다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도 없지, 데이터가 개판이지, AI 모델도 안 맞지, 그러다 보니 다시 또 데이터를 요청하지, 이런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단계 점핑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 시대, 앞으로 시대 때 거창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보다는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현장의 데이터를 잘 정비하고 현업의 노하우랑 그 법칙을 어떻게 잘 넣느냐, 이 기본만 돼도 됩니다. LLM의 그 거창한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쓸모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다시 기본으로 왔다고 봤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라고 봤고요. 저희가 오늘 많은 저희가 이제 세미나 발표들 중에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라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발표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은 이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위에를 아무리 쌓아봤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산업계는 더더욱. 근데 너무 앞에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흐려지지 않았나 안타까운 게 있고, 그래서 저희 오늘 세미나가 좀 도움이 됐고 현실적으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이렇게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